그 강의 중에는 마스크를 절대 벗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나오면 이제 또 금방 죽기 때문에 2m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2달 정도를 이제 일을 시작한 지 2달 됐고, 그러니까 실제 오픈한 지가 2달 된 거죠. 그다음에 베타 서비스를 오픈한 지는 한 2달 반. 사업 준비라는 것까지 하면 한 8,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꽤 이제 어쨌든 시간이 쭉쭉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더 기분 좋고 조금 더 우리가 희망적인 건 그동안 뭐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저희를 더 찾아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코인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사라고 얘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또 코인을 사서 돈을 버시라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쨌든 엑셀레이팅이라는 5단어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엑셀레이팅이 오늘은 좀 칠판을 다르게 써보려고 중간에 한번 지울 거니까 뭐 제가 사진 찍으라고 얘기하실 때는 찍으실 분만 찍으시면 돼요. 이제 엑셀레이팅이 뭐냐라는 이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기업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벤처 기업을 투자하는 방식을 크게 이제 인큐베이팅이 있고요. 엑셀레이팅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은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원부터 하면 이제 인큐베이터 가는 것처럼 인큐베이팅은 창업기업 창업한 지 1, 2년이 안 된 혹은 1년이 안 된 창업기업한테 투자나 컨설팅, 뭐 지원 이런 걸 하는 걸 인큐베이팅이라고 하고 인큐베이팅 센터, 뭐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투자는 주로 소액이에요. 인큐베이팅은 이제 막 창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금액에 대한 투자보다는 보통 3억 이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제 엑셀레이팅은 뭐예요? 창업기업이 아닌 중견이라는 단어를 요즘 다른 의미로 써서 중견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미 시작해서 성장 중인 기업이에요. 다만 투자를 받는다는 의미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금이 필요하든 기술이 필요하든 뭔가 영업력이 필요하든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걸 우리가 이제 기업 투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최근에 한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부터는 우리나라가 이런 인큐베이팅 투자와 유사한 벤처기업 투자를 해줘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벤처기업 투자를 소득공제 해주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때부터 나름 개인분들이 벤처기업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벤처기업 투자를 했다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일일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뭐 그럴 때 이제 벤처기업 투자를 하는 창업투자 회사나 창업투자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우리가 집을 사는데 혹은 집을 임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제가 선릉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바쁜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부동산에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니까. 우리는 통상 이런 것들을 중개라고 얘기하죠. 중개. 어찌 보면 우리 회사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중개 회사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일일이 투자를 하러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회사를 만나고 회사에 분석을 하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중개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저희는 엑셀레이팅을 합니다. 여기 썼잖아, 엑셀레이팅. 그죠? 근데 엑셀레이팅 중에서 특이하게 암호화폐 기업, 뭐 쉽게 얘기하면 코인 회사죠. 저는 이제 코인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쓰는 건데, 암호화폐 기업만 저희가 엑셀레이팅을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경쟁이 없어요. 뭐냐면 일반 투자 기업들도 엑셀레이팅을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엑셀레이팅은 제가 처음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기업은행, 산업은행, 캐피탈 이런 중기업 벤처 투자 조직에서 다 합니다. 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저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보통 그런 회사들은 코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절대 안 합니다. 뭐 여기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기업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부정적이에요. 그죠? 뭐 사기와 관련된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큰 조직에선 암호화폐 회사, 쉽게 얘기하면 코인 회사에 대한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투자 제안서 들어왔는데 딱 암호화폐 관련돼 있으면 일단 거절. 거꾸로 얘기하면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한테. 제가 일반 기업을 엑셀레이팅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기업 엑셀레이팅 하려면 수백억, 수천억이 들고요. 뭐 기업을 M&A 하든 뭐 하든. 제가 아닌 더 많은, 더 좋은 회사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암호화폐 기업을 제가 특정 분야로 정한 이유는 일단 경쟁이 없어요. 우리가 좀 유리한 거죠. 두 번째, 제일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높습니다. 보통 이따 또 설명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100억, 200억, 1000억을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20, 30%만 나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대신 1000억, 2000억이 들어가니까 그 20, 30%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수백억이잖아요. 수천억이기도 하고. 근데 이쪽 암호화폐 기업들은 어찌 보면 경쟁이 없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평가돼 있다 보니 만약에 잘 되면 수익률이 뭐 100%, 200%, 1000%, 2000% 갈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경쟁이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시장이지만 어쨌든 잘 되면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탑 엑셀레이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탑 엑셀레이팅 그룹은 암호화폐 회사만 전문적으로 투자 혹은 인수 혹은 인수에 준하는 전략적 제휴를 하는 엑셀레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크게 써드려야지. 원탑이 있고, 원탑은 아까 얘기했던 암호화폐 기업,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서 수익을 주는. 아주 쉽죠? 아까 제가 엑셀레이팅이라는 5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으면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단 저희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이미 세 번째 회사까지는 다 인수를 끝내놨습니다. 현재 첫 번째가 진행 중이고요. 되게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예를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블랙머니라는 영화도 있는, 우리 처음 오셨다는 분 론스타 들어보셨어요? 론스타 들어보셨어요? 혹시 블랙머니라는 영화는 보셨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저도 원래 영화를 되게 오래서 영화 보시는 분들 제가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 많이 봐주세요. 론스타라는 그 유명한 사모 펀드가 IMF 위기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1조에 인수합니다. 실제 한 1조에 한 2천억 정도 돼요. 근데 나머지 주식이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대단히 위기였고 당시에, 그죠? 은행이 문 닫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때 뭐 기아그룹 관련된 부도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외환은행이 아주 위기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미 IMF라 누구도 외환은행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떡하니 사모펀드 하나가 나타납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1조에 인수했는데 론스타가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냐고 하면 6조에 팔았습니다. 6조. 아까 제가 기업의 이런 M&A 투자의 수익률을 20-30%만 돼도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몇 프로예요? 600%입니다. 600%.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그죠? 론스타는 외환은행만 투자했겠어요? 많이 했겠죠. 일본계 자동차 기업이나 뭐 많이 했습니다. 또 론스타에도 많은 투자자가 있겠죠. 세상은 어디에서 보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블랙머니라는 영화는 이쪽에서 본 거예요. 이 사실을. 이 결과를 여기서 본 거죠. 그래서 야,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팔아서 외국에다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줬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손해를 입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시각이 블랙머니의 시각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당시에 왜 1조에 팔았냐, 뭐 2조, 3조, 4조 받으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고 얘기하는 게 이쪽의 시각입니다. 그죠? 근데 모든 일은 입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투자자 보면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줬으니. 그죠? 결국 엑셀레이팅이라는 것 혹은 기업 구조조정 M&A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 동네에 뭐 빵집이 하나 싸게 망해서 권리금도 없이 싸게 나온 걸 내가 자신 있으면 권리금 없이 싸게 사서 잘 꾸며서 더 맛있게 만들어서 장사 잘 되면 돈도 벌고 나중에 더 비싼 권리금 받고 팔면 되잖아요. 그죠? 쉬운 겁니다. 말이 뭐 엑셀레이팅, 구조조정 펀드 멋있지만 사실 단순한 거예요. 장사나 사업이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좋은 걸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나쁜 걸 싸게 사서 팔면 안 되고 좋은 걸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 일을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정말 잘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빗썸이라는 회사는 대부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선 넘버원이고 글로벌로 한 3, 4위 정도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죠? 증권가에서는 빗썸의 평가를 1.5조에서 2조로 얘기합니다. 2조. 시장 가치를. 넥슨이 한 5천억에 인수했어요. 근데 기업 인수를 할 때는 인수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평가금액이에요. 평가. 왜? 평가금액이 정해져야 인수금액이 정해집니다. 아까 평가금액이 얼마랬어요? 한 2조 가까이 되죠? 근데 실제로 넥슨은 6,500억에 평가금액을 합의합니다. 빗썸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미 평가를 합의하는 순간 얘는 한 3배는 번 거죠. 이게 이제 거래인 거죠. 이게 거래.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인데 새 건데 어떤 이유든 내가 이거 한 30만 원에 사오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70만 원에 팔았어. 그럼 여러분들 이익 받죠? 네. 그죠? 100만 원짜리 70만 원 샀으면 이익 본 거잖아. 나도 30만 원에 사서 70만 원에 팔았으면 돈 번 거죠. 아주 쉬운 겁니다, 이게. 이게 멋있게 막 돈이 1조, 2조, 론스타 막 이런 이상한 말이 나와서 그렇지 실상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해보자고요. 소고기를 싸다고 사래요. 등심을. 근데 이게 한우인지 뭐 어디 고기인지 뭐 등급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아무리 싸도 삽니까? 안 사죠. 그죠? 아무리 싸도 살 수가 없잖아. 이게
진짜 한우인지도 모르겠고 뭐 미국산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등급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요? 근데 만약에 뭐 한우 어디가 유명해요? 한평? 항상. 횡성? 진짜 뭐 횡성의 어떤 보장된 횡성 한우라는 그리고 툭불이라는 등급이 딱 찍혀 있어. 이게 한 10만 원짜리인데 나한테 한 7만 원에 사래. 그럼 사겠죠. 이게 무슨 이게 아까하고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걸 싸게 판다는 의미는 그 싸게 파는 물건의 대상이 누구나 봤을 때 확인 가능한 상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거 갖다가 싸게 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막 중국산 TV, LED TV 가져다가 싸게 주는 거랑 삼성전자, LG전자, OLED 갖다가 싸게 주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싸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걸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엑셀레이팅을 하는지를 이제 봅니다. 이제 먼저 정의. 자, 아까 말씀드렸죠. 상장 후에 어쨌든 우리한테 찾아오는 건 뭔가 아쉬움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돈 잘 버는 회사가 우리랑 일할 일 없어요. 그죠? 아까 외환은행을 왜 팔았어요? 망하기 싫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싸게 판 거잖아요. 똑같이 일단 우리한테 오는 회사는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든 뭐가 없든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 않으면 저희랑 일을 못해요. 그리고 어렵지 않으면 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 한참 잘 돼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저보고 회사 팔라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팔죠. 그죠? 자, 그래서 상장 후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이게 이런 의미예요. 이 물건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 회사의 가치는 결국 그 회사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식이다. 근데 우린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회사니까 코인을 팔 수 있어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상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하락한 회사를 우리가 어쨌든 뭔가 지원을 해. 기술을 지원하든 자금을 지원하든 지원을 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여기 뭐 어머니들 보면 그거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서 뭐 어디 건물도 사보시고 땅도 사보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로? 그럼 건물 사고 땅 사고 다 열심히 보잖아요. 이게 싼 건지 오를지 다 따져보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시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이거 비싸게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 회사들을 살 때도 M&A를 할 때도 나 이 회사 사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냐? 우리가 빵집을 잘 고르듯 중국집을 잘 고르듯 또 건물도 잘 골라야 하고 땅도 잘 골라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고를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어쨌든 상장. 그래도 원화를 빨리빨리 뺄 수 있는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나중에 마지막은 돈으로 찾아야죠. 여러분도 제가 인수했다고 토큰 수백만 개 드리면 뭐 할 거예요? 쓸 데도 없는데 돈도 안 되는데 뭐 할 거야. 그죠? 받으신 게 바로 현금으로 바뀌어야죠. 두 번째는 주체가 명확하라고 제가 늘 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원칙은 중요한 건 한국이에요. 한국 내 법인이 있을 것. 백서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 법인의 임직원, 등기이사로 일하고 있을 것. 이미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셨거나 동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길게 얘기 안 하려고 앞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여러분들이 혹은 투자했던 알트코인 회사들, 토큰 회사들 중에 아주 상당수는 한국 내 법인조차 없습니다. 그 법인이 없는 회사에 여러분이 막 투자하고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컨텐츠 유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백서를 만들고 코인을 팔아서 돈을 모았으면 내가 영화든 드라마든 사서 컨텐츠 유통해야죠.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돈 받아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에 법인도 없어. 그죠? 내가 중국집 차린다고 돈 빌려놓고 중국집 안 차리고 도망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회사도 안 차리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성공해야 되니까 비전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죠. 투명해야 되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위에 것 중에는 쉬워요. 서류 보면 되고 다 돼. 심지어로 제가 이번 같은 경우는요. 요즘도 코인 회사 미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근데 미팅하다 그 회사 가보면 회사가 거기에 주소지가 없어. 어디 있냐로 막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대. 이제 네덜란드 진짜 얼마 전에 만난 회사 그러더라고.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대. 그럼 네덜란드 가서 사업해야죠, 그죠? 네덜란드 가서 코인 팔고 네덜란드 가서 돈 걷고 네덜란드 사업해야죠. 사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 회사가 실제로 네덜란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싱가포르, 홍콩, 뭐 에스토니아, 난 에스토니아 가보지도 못했는데 에스토니아 많습니다. 무슨 몰타 이런 데도 있죠. 많죠. 어쨌든 이걸 확인하면 돼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중국집을 인수하는데 혹은 땅을 사는데 건물을 상가를 사는데 이 건물이 이 땅이 대박이 날지를 여러분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여러 정보, 여러 지식, 뭐 주변의 어떤 조언 나름 확인은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게 다 대박 나나요? 아닙니다. 제가 사는 것도 제가 사놓은 이런 것들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썼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밖에 없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제가 직장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투자 사업도 하면서 느끼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론스타 펀드도 그렇고 또 마사이시 손정희 사장이 운영하는 비전 펀드도 그렇고 어떤 투자 기업도 포트폴리오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하지 않으면 투자 회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 투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수하는 이 회사들이 잘 되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없어요. 아무리 제가 조사하고 미팅하고 시장 분석하고 제가 이제 지금 네 번째나 다섯 번째 것도 인수하러 진주 가야 돼요. 뭐 진주에 또 회사가 있어서 또 진주 가서 내가 확인하고 그런들 다 대박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내년에 여기 없죠, 우리 내년에.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2개 혹은 많아서 3개만 돼도 저는 여러분들과 사업하면서 돈 버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꾸로가 무슨 얘기예요? 7개나 8개는 손실 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손실 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시장에 갖다 다 팔아야죠. 손절해야죠. 손절. 제가 10개를 올해 안에 10개를 인수하는 게 목표인데 10개를 투자하는 게 목표인데 10개 중에 제 목표는 2개에서 3개만 돈 벌자입니다. 2개에서 3개만 돈 벌어도 우리가 전체 이 엑셀레이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100원 벌면 제가 10배 벌면 여러분들 2-3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2-3배 이상은 안 드리잖아요. 제가 어차피.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 또 재투자할 거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냐. 포트폴리오도요 무조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로 간에 시너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 중심의 회사를 뭐 인수하면 서비스 회사, 콘텐츠 회사, 플랫폼 회사 여러 가지로 섞어놔야 됩니다. 그죠? 뭐 바이오가 잘 될 것 같다고 바이오 기업만 10개 몰빵하고 이런 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바이오도 한두 개 뭐 이래서 에너지, 콘텐츠, 뭐 유틸리티 골고루 섞어야죠. 그죠? 그게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그죠? 뭐 아파트도 좀 사고 상가도 좀 사고 부동 땅도 좀 사고 이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죠. 분야별로. 그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실은 내가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 뒤에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인이 뭐라고 설명 안 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코인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코인을 인수한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다 보니 토큰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그 토큰을 가지고 우리가 올인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토큰 설명 넘어갈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났더니 끝나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서 토큰만 기억하고 토큰 시세 보러 다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사신 경우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 건 회사는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여러분 자유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는 것도 여러분 자유인데 어쨌든 저희를 통해서 저희 때문에 뭘 사거나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첫 번째는 오픈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로커스 체인이라는 ERC20 기반 토큰을 제가 토큰 얘기를 해드리는 건 현재 우리는 입금도 토큰이고 토큰으로 입금하시고 토큰으로 가져가시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토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뭘 입금해야 되는지 토큰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 회사는 우리 원칙대로 보면 캐셔리스트에 상장돼 있고요. 여기는 어쨌든 ISMS 인증을 비교적 일찍 받은 중견거래소고 고객 예치금도 비교적 100% 이상 안전하게 에스크로로 예치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두 번째, 법인. 여기 판교에 회사가 있고요. 블룸 테크놀로지라는 법인에 백서상에 있는 이상윤 대표부터 조수환 부사장, 문항식 이사까지 모두 여기 다 이렇게 등재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왜 이걸 선택했냐?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 기술력이 매우 좋습니다. 이 회사는 뭘 만들고 있냐? 메인넷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인넷은 보통 수수료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리 체크 어머니 처음 오셨다 했죠? 네. 메인넷 들어보셨어요? 네. 잘 아시네요. 우리 메인넷 뭔지 난 도통 모르겠다. 손 괜찮습니다. 몰라주세요. 모를수록 제가 더 좋습니다. 자, 메인넷이 뭐냐면 이건 아이폰이라 근데 여러분들 전화기에 안드로이드 깔려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그죠? 여러분들 전화기에 안드로이드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화기는 그냥 쇳덩어리가 됩니다. 쇳덩어리. 이게 운동해야 돼요. 그냥 들고. 안드로이드라는 걸 우리는 운영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혹은 오퍼레이팅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 핸드폰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살 때 안드로이드를 선택합니까? 안 하죠. 저 이거 핸드폰 사면서 저는 딴 거 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깔려 있어. 근데 여러분들 돈 다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톨게이트 모델이라고 해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톨게이트에서 돈 낼 때 깎지도 않죠. 뭐 톨게이트비 5,000원 나는데 4,000원만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왜 5,000원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톨게이트 모델의 특징은 뭐예요? 가격 저항이 없고 구매 저항이 없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네 싸네 항의 안 하고요. 살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쓸지 말지 결정하세요? 안 하죠. 이거 로얄티 얼마인지도 몰라 나는. 그죠? 여러분들 그냥 내고 있잖아. 그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딨어요? 우리가 여기 장사하시는 분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옷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 손님 하나 들어와서 옷 한 벌 팔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가격 갖고 싸다 비싸다 지랄하지. 그죠? 사내도 다 입어보고 다 한 다음에 여자들 막 화장도 묻힌 다음에 안 사?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사실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하물며 이쪽 서비스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비싸다 싸다 말도 안 해. 그죠? 사는데 고민도 안 하죠. 자, 이런 모델입니다. 그 안드로이드를 운영하는 구글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돼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하나 때문에. 그죠? 이와 유사하게 또 하나 있는 게 윈도우죠.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사실 때, 노트북 사실 때 윈도우 빼고 딴 거 깔아주세요. 안 그러잖아. 그죠? 윈도우 깔려 오는데 그 윈도우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컴퓨터 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죠? 윈도우를 만드는 회사는 어딥니까? MS. 요즘은 좀 밀렸어요. 빌 게이츠가. 근데 이제 한때 세계 1위였고 요즘 이제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에 좀 밀렸죠.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업이면은 분명하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이런 운영체제 하나로 이런 데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메인넷의 거의 1등이죠. 1등. 여러분이 쓰시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ERC721이에요. 규약이. 여러분이 그걸 쓰실 때마다 그 많은 토큰들이 여기다가 가스피를 내죠. 오늘도 저희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우리 담당 팀장이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대표님 가스비가 지금 8,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어떡하죠? 심지어 얼마 전에 그 폭등하고 막 폭락했을 때는 2만 원 됐어요. 건당. 여러분들이 출금할 때마다 저희 2만 원씩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3% 수수료 가지고 너무 회사가 비싸다고 얘기하시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싸게 하면 여기 코인 뭐 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수수료를 싸게 하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추가물 하루에 해줄 수가 없어요. 하도 렉이 심해서. 심지어는 오전 제가 잊어먹지는 않아요. 오전 10시 11분에 나간 게 도착한 게 오후 4시 도착합니다. 그럼 그분은 아 오늘 이더리움이 렉이 심해서 늦게 한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이 회사가 왜 이러지? 왜 늦게 줘? 우린 10시 11분에 나갔단 말이야. 그분이 10시 몇 분에 신청을 해서 10시 11분에 출금이 나갔어요. 이렇게 렉이 걸려요. 좀 안정성이 개판이야. 속도 개판이죠. 보안은 그렇다 치고 수수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저희 그날 하루 동안 수수료만 1,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수수료가. 여러분들 출금해주는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수수료 아낀다고 저희가 낮은 수수료를 선택해 놓으면 출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늘 최고 수수료가 돼 있어요. 최고 수수료를 써야만 멀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고 다 나갈 수 있어요. 수수료를 낮게 쓰면 우리 사장님 나가고 종료 떨어져야 여기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1,000건 정도의 출금이 들어오는데 1,000건 안 돼. 한 4,500건? 4,500건의 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블록체인의 최고라는 메인넷의 최고라는 이더리움이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속도도 잘 나오고 안정성도 잘 나오고 보안도 좋은데 수수료는 싸. 이런 메인넷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죠. 생각보다 메인넷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메인넷을 만들려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엔지니어들이 혹은 엔지니어 그룹이 열심히 메인넷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 못해. 왜? 속도를 빠르게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우리 고속도로 300km로 달리면 위험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속도를 높이면 안정성이 떨어져. 안정성을 높이면 속도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블록체인의 삼중 모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트릴레마. 제가 만드는 말 아니에요. 학자들이 참 이런 말을 참 멋있는 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모순이 뭐야, 모순? 여기를 높이면 여기가 떨어지고 여기를 낮추면 여기가 또 올라가고 이런 걸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안 맞는 거. 속도랑 안정성이랑 보안이 안 맞아. 다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지금. 그랬더니 어쨌든 로커스 체인을 우리 한국의 블록체인 전문가인 최용규 교수가 평가를 하시면서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유일하게 해결하고 세계 표준이 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이거 기사가 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기술력이 높아 보여서 우리는 로커스 체인을 선택한 겁니다. 현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듯 로커스 체인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로커스 체인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지만 어쩌면 또 메인넷 개발이 더뎌지거나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니까. 다만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많이 접근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근데 메인넷은 한 번만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다음에 있는 이 토큰들이 얘가 성공하면 이 밑으로 다 붙으면 되거든요. 수합을 해서. 그러면 아주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순서로 로커스 체인을 정한 건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로커스 체인이 우리의 모든 걸 답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꼭 명심하시고 이런 기술력을 갖고 평가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도 곧 두 번째 토큰이 오픈이 됩니다.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순서를 놓고 고민하다가 최종 결정을 했고 현재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두 번째 토큰이 오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이제 코인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인수한 코인이. 그리고 그거 오픈하고 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세 번째 게 또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는 지금 이제 막바지 조정 중이고 조율 중이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인수하는 토큰들을 발표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 두 번째 거가 돈을 벌든 세 번째 거가 돈을 벌든 뭐 또 네 번째 거 폭망을 하든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10개 다 망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저보고 죽으란 얘기죠. 그죠? 그럼 저보고 길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해요?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0개가 다 망할 확률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20개까지도 인수할 생각이니까. 왜? 포트폴리오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건 확률 게임이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가된 아주 마지막까지 저평가된 것들을 저희가 10개를 골라서 사는데 10개 다 망하면 사업 실패합니다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제가 그냥 그것까지도 못 믿으시면 가셔도 됩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엑셀레이팅 혹은 이런 식의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도 없지만 자기네가 먼저 3개 인수하고 혹은 10개까지 인수하는 회사조차도 없는데 그죠? 보통 자기네 토큰 파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 토큰 가격 오를 거니까 우리 회사 토큰 팔고 있는데 저희는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10개 다 망하면 어떻게 하라고 질문하시면 그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